그러면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이제 민주당이 제3자 최상병 특검법 받기로 했는데, 네. 이제 뭐 또 시한까지 정해서 통보를 했어요. 네. 시한까지 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많이 선을 넘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예를 들어서 10일 이런 시간을 굳이 민주당이 뭐 하면 얘기를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 그걸 그대로 받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동훈 대표가 또 뭐라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그건 좀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야가 어떤 지금은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회담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 일방적으로 너무 발표한 거에 대해서 또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좀 대응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이건 지금 원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그냥 하고 나와야지. 이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을 상대로 지금 서로 각자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거예요. 집안에 부부싸움 하는데 약간 엄마가 아들의 자녀한테 얘기해서 야 아빠한테 이것 좀 이거라고 얘기해라. 그래 엄마는 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럴 이왕 저는 뭐 대표 회담을 하기로 한 바에야 오히려 그냥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의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뭐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논의가 돼서 딱 결과물을 내놔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이걸 뭐 언제까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전달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거 25일 대표회담 이제 테이블에 올리려는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하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저는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의제에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어떤 시험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당내 의견을 통합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원할까요? 저는 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63%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까지 그 전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해가지고 계속 비대위 하다가 김기현 대표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세웠지만은 결국 쫓아냈거든요. 네. 거의 마지막에 해고하듯이 했기 때문에 이런 당정 관계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당원들이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해야지만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안 하고 뭉개고 가겠다.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집권 기간 동안 뭉개고 가겠다. 그럼 다음 대선 포기한다는 얘기죠. 솔직히.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10명 이상이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10명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 특히나 이제 그 가장 뭐 이번에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었던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직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게 굳이 지금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워딩 중에 가장 많은 워딩 중에 하나가 아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6월 23일 날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냐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 특검법 발의 여부와 같이 연동돼 있지는 않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발의를 하도록 하겠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말은 지킬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그 경찰, 검찰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이제 특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죠. 원칙,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검법 통과해가지고 특검한 게 한 14건 되는 것 네. 같아요. 14건 중에 5건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네. 한 적이 있고, 또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이라든지 드루킹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그 단독으로 네. 혹은 요청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이 합의를 했었죠. 그걸 수용을 했었으니까 네, 수용을 하고 받아줬었죠. 그래서 특검을 실시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수사 중에. 네, 그렇죠. 수사 중에 했었고, 아니 뭐 수사 중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특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붙는 게 많아요. 지금 제3자 추천 말고도 이제 대법원장으로 이제 대표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지금 제보 공작 의혹도 그 수사에 특검 수사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민주당 그 제보 공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영태 의원이 그럼 나 수사해라, 나 수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실시하자. 어떻게 돼서든지. 저는 그게 방향이 맞다고는 봐요. 지금 너무 늦춰져도 너무 늦어졌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조건을 다 받더라도 실행을 할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사 상황을 이제 발표하는 부분, 그 부분도 상당히 어떤 위헌 내지는 독소 조항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3자 추천에서 지금 뭐가 점점 이렇게 붙고 있는데 이런 기류가 과연 이 안건을 오는 일요일 그 대표회담에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조금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이게 정말 되게 리더십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게 의제를 올렸는데, 그래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하자, 발의를 하도록 하자. 근데 이제 대표회담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외잖아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돼버리면 이건 완전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건 당내 장악이 안 됐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어제부터 지금 뭐 일간 신문에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는, 물음표가 붙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 제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 달 동안 한 게 뭐 있냐,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제일 처음에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원장 이제 인선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저는 이번 당대표 회담이 상당히 한 대표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설변께서는 같은 대표 회담에 이 안건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이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난항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못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대표회담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저는 하여튼 좀 그런. 근데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러니까 그 양당 대표의 회담이라는 것이 이번만 열리고 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일주일 뒤에 또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이번 대표회담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 시절과 이준석 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두 분이서 되게 방송 토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토론이라는 특집 방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SBS의 뭐 어디 프로그램 나가서 그냥 두 분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MBC 어디 나가서 얘기도 하고, KBS 어디 프로그램 나가서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상당히 보기가 좋았어요. 여야의 어떤 대표들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상당히 그때 이 두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이걸 가지고, 저는 그래서 참 오늘 이 생중계 여부를 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하는 듯하게 느껴져가지고 참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걸 성사시키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에
아니 뭐 생중계를 한다고 그걸 먼저 여기 언론에다 얘기했다 해서 뭐 이걸 실무회담을 취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굳이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유치찬란하다. 저는 그런 여야 간의 그런 분위기, 네. 뭔가 하여튼 협상하는 분위기, 네. 기본적으로 우리 설변 얘기에 동의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만약 이 안건이 대표회담 안건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경직되게 나올 수도 그럴 있지 수도 있죠. 않을까. 근데 저는 일단 그 연금 특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걸 요청을 했었어요. 전당대회 전에 국민의힘한테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안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제안하는 안을 우리가 받을 테니까 연금 이거 빨리 개혁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안 받았어요. 근데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한테 연금특위 다시 빨리 만들자라고 하니까 이거라든지 연금특위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당 그 신설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것도 개정이 필요해요. 그건 합의가 빨리 될 것 같은데. 그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빨리 되잖아요. 올 가을에 아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는 것이라도 일단 되는 좀 것부터 빨리 해야 먼저 되지 한 다음에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뒤에 다시 만나더라도 그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번 대표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갈 거다인데 그거 말고 궁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 가능할 것인가? 1번 가능하다, 2번 어려울 것이다. 답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그 외압 때문인 거죠. 위로 계속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혹이 확실히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거기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지게 된 어떤 부분하고 그 빠지게 된 부분에 어떤 외압은 없었는가?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사안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그 대통령까지 그 7월 31일 경로설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탄핵으로 가는 어떤 그 빌미를 삼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민주당도 그런 속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어떤 대통령의 위법 상황이 드러나면 그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합의점 평행선을 계속 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1번 가능하다, 2번 어려울 것이다. 참가자들의 결과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다가 74.7% 나왔고요. 성별 따른 결과 보겠습니다. 네, 남녀 모두 70%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음 결과 보여주세요. 네, 다들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 기대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 상황이 내부 사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는 하고 싶어 하시는.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은 또 그렇게 좀 달라요. 워딩 자체가 상당히 좀 신중론에 가깝고 그 신중론의 배후에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더 세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진위가 무엇인지. 그럼 혹시 한동훈 대표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반대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차별화를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다음 대선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대선 1년 전부터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연장론이냐 여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40%가 넘어갈 때도 정권 교체율은 비율은 60%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저희 정권 교체 비율은 70% 이상 저는 갈 거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대선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2026년도 6월에 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대선이 2027년도 3월에 있어요. 불과 1년도 몇 개월, 한 9개월?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지금 여당이 이기기 힘듭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정권 말에
여당이 지방선거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전례가 아예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정권 말에는 항상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아마 저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히 이번 2022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와는 결과가 다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서울시장을 지켜야 돼요. 경기도지사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한테 이기기가 힘들고요. 서울시장만은 어떻게든 지켜야지만 그나마 대선에서 조금 해볼 만한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윤한 관계는 그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정도 지지율 혹은 더 내려가면 하여튼 뭐 이렇게 뒤집어질까요? 결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 문제예요. 저는 언젠가는 탈당 요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한동훈한테요? 그러면 네. 우리 저 설변께서는 이거 잘 모르시는데 이제는 문제당 결과를 보고 가거든요.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번 문제 1등, 2등 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두 분. 바로. 요 순위표에 나와 있는 1등, 2등만 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이 등수에 따라서 1등은 2만 원, 2등은 1만 원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람데어 씨가 1등이고 2등은 당첨노래가 당첨노래입니다. 2등이군요. 네, 그러면 하여튼 그 제보 공작 의혹 네. 이거의 실체는 뭡니까? 뭐 어떤 부분에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보 공작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그 멋쟁 해병 그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 이제 김규현 변호사라는 분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지난번 민주당 서대문 갑 지금 이제 김동화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도전을 했었었고 공천을 신청했죠. 그러니까 경선까지 갔지만은 거의 탈락을 했었었고 그 뒤에 이제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들어갔었는데 공익 제보자라는 그 익명을 사용하면서 그 단체 그 멋쟁 해병이라는 그 단톡방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자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이정호 씨가 뭐 김건희 씨가 이런 거 같다. 어떤 그냥 본인의 추측성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기사화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왜 익명으로 하느냐 그 안에 있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데 익명으로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에서 이 제보 공작과 관련한 그 JTBC 기자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업무방해죄로. 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일단은 고발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장경태 의원이 이 김규현 변호사 측으로부터 어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 그리고 이것을 모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JTBC 기자는 지금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보니까 JTBC에 대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에? 누가? 그 기자가. 에? 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게끔 해가지고 JTBC 기자이기 때문에 JTBC라는 그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라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국민의힘 했다. 미디어 법률단 고발 조치는 이미 했더라고요. 보니까 희한하네.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렇게도 고발이 되는구나. 네. 근데 하여튼 그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변호사도 그렇고 다 수용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는 솔직히 실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보면 제보 전에 민주당과 이거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 같아요. 그런 협의를 부분. 했으면 이거는 좀 공작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공작이 어떤 거냐는 거죠.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무슨 죄냐는 공작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작죄는 없고 아니 법리적으로는 이게 무슨 사실 죄냐, 그게 그러니까. 사실이더라도 그 죄를 물을 건 없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또 그 이렇게 반응들 나오는 거 보면 장경태 의원이나 김기현 변호사나 청문회 끝나고 그 만났지 그 전에는 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두 분이 뭐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그리고
뭐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봤. 저도 고민을 아까 해봤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제보 공작 의혹을 손을 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보 공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이종호 씨라는 분, 뭐 이미 실명이 밝혀졌으니까.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 도이치모터 사건에서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수거든요. 주가 조작 선수로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걸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본인이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VIP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 김건희 여사를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 공작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 부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이종호 씨에 대한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정말 김건희 씨랑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최혜병 사건 이후에 뭐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 로비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근데 시점상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 녹음된 거와 그 전에 어떤 그 사단장으로서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 시점은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허풍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 부분 뭐 제보 공작까지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해서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면 저는 넣어서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기한 거, 이것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구명 로비 의혹은 제보 공작이다, 아니다, 공익 제보다. 어느 쪽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 이 부분 보면 김규현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죄가 있든 없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담되죠. 일인 건 분명해요. 아니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친한 기자에게 이런 것이 있었더라, 이 부분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랑 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는지 여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녹취 파일이나,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도 계속 뭐 누구랑 통화했다라는 어떤 속보성 단독 기사만 나오고 있는데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나와야죠. 녹취 파일이라든지 녹취된 내용이 나와서 정말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해라.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한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인물하고 김건희 여사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이 정권에서의 모든 의혹의 모든 곳에 참 희한하게도 여사님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제기가, 이 의혹이 과연 제보 공작인지 공익 제보인지 참가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61.9%가 공익 제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성별에 따른 결과 보겠습니다. 네,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결과 보겠습니다. 네, 다들 공익 제보다라는 입장이 좀 많았는데 20대가 50대 50이 나왔어요. 20대는 제보 공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좀 밝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쪽 말이 지금은 조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수사가 돼서 수사 범위에 해당해서 이 부분 수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밝혀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한번 볼까요? 네, 결과 보겠습니다. 네, 1등, 2등 결과 나왔고요. 여기 순위표에 있는 1등과 2등. 1등은 2만 원, 2등은 만원 상품권 받아가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